자, 오토 레이아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아까처럼 설명을 했더니, 뒤집어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사각형 하나 있죠? 자, 사각형에다가 일부러 정사각형 하나 만들게요. 자, 두 번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일부러 두 번에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적당한 사이즈. 하나는 가로 40픽셀, 높이값 40픽셀 정도의 자,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일부러 글씨 없이 할게요. 박스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이 아이를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아까처럼 Add Auto Layout이라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처럼 자,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죠. 이것을 우리는 오토 레이아웃 처리가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에는 아까는 처음에 제가 텍스트를 담았는데 이번엔 박스를 담았어요. 박스를 담은 상태에서 봤더니 자, 프레임이 있습니다. 큰 틀이 갑자기 반투명한, 정확하게 말하면 색깔 안 넣기 때문에 투명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처음부터 색깔을 넣을게요. 필. 자, 저는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이 아니라 감싸고 있는 요 오토 레이아웃 상태를 가지고 오른쪽 끝에 필에서 색깔을 채우겠습니다. 구분 가능한 색깔로 자, 입력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가 하나 더 들어간 것처럼, 뭐 둘 다 작지만 박스 안에 또 다른 박스가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이 간격은 안에 있는 박스는 크기가 변형되지 않아요. 내부에 있는 박스는 크기가 변경되지 않고요. 감싸고 있는 박스가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오른쪽에 오토 레이아웃 부분을 보면 저는 이 부분이 10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10픽셀만큼씩 공간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간을 원하신다면 10이 아니라 20이라고 쓰면 전체적으로 20픽셀만큼 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위아래 좌우를 사이즈 바꿀 수 있습니다. 20이라고 쓴 곳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보신다면 총 4군데의 형태가 있는데 위를 제가 5, 탭 누르면 오른쪽을 10, 탭 누르면 아래쪽을 뭐 5나 10 편하신 대로 왼쪽을 10, 저는 위아래 5, 좌우 10 픽셀씩 크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 좌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수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추가적인 어떤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당장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들어갔을 때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믹스로 하나 수치가 아니라 각각 다른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보시면 여기가 숫자가 써 있는 게 아니라 믹스드 섞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이 안에 들어있는 박스를 자, 일부러 자,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로 바꿔볼게요. R 값을 수치로 올려보면 자, 동그라미로 됐죠? 동그라미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꿔봤고요.
프레임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요 조그만 거를 자, 카피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D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여러 개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 내부에 안에 여러 개가 생성이 되면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틀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늘어나라 라는 옵션을 준 적이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하나 생성이 되니까 그만큼 큰 박스가 늘어나고 또 생성이 되니까 그만큼 또 자동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스스로 프레임 툴 자체가 알아서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가지는 것이 여기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add auto layout. 안의 내용에 따라서 자동으로 박스 크기가 변형되는 것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때 안에 들어있는 박스들이 사이 간격들이 들어있는데 이 간격은 조정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오토 레이아웃에 바깥쪽이 아니라 바깥쪽 요 믹스된 아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사이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수치를 변경하시면 이 사이 간격들이 변경이 되는 거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자리에 20이라고 쓰면 당연히 사이 간격은 늘어나게 될 거고요. 감싸고 있는 박스는 이 화살표 처리가 된 것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가변성으로 당연히 더 커지게 되겠죠. 이때 화살표 방향 표시된 거를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 방향으로 바꾸면 전체적인 배치는 아래로 재배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는 박스는 제가 최대한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올라가나요? 사실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통째로 알값을 먹여버리면 보시는 형태 이상으로는 커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형태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은 건데 약간 방법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아닌 사각형을 그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크기는 30에 30픽셀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3030이 됐네요. 자, 30에 30픽셀짜리의 사각형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넣을 건데 넣기 전에 위에서 했던 기능들 중에 자, 컴포넌트 기능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각형을 컴포넌트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로 바꾸면은요. 자, 이 아이는 제가 R값을 일부러 올려볼 건데요. 여기 안에 있는 도형을 늘려야 되죠. 도형을 잡아서 컴포넌트 틀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내부에 있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거를 R값을 늘려주면 위의 그림처럼 똑같이 동그라미가 되겠지만 이 아이는 늘려볼게요.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양쪽 끝에만 늘어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개념 보셨죠?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다시 박스를 하나 그릴 거예요. 박스는 저는 30에 30짜리로 크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R값을 그냥 처음부터 넣어볼게요. 자, 최소 15 정도는 되어야 동그라미 모양으로 유지를 하겠죠. 사각형을 동그라미로 만든 이유는요. 이 사각형을 그대로 늘리면
보시는 것처럼 앞, 뒤 양쪽 끝에가 동그라미를 유지하고 중간은 직선으로 만들 기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를 편하게 그리려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리셨다면 아쉽게도 이 아이는 이 동그라미는 늘렸을 때 찌그러지는 동그라미가 생성됩니다.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 버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을 먼저 거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Create Compound를 먼저 주겠습니다. 네, 컴포넌트 죄송합니다. 자, 컴포넌트를 줄게요. 자, 컴포넌트를 걸어 놓은 다음에 자, 이게 원본이겠죠.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그대로 카피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든 옮기면서 Alt 카피를 하시든 자, 미리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2개, 3개, 4개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급적 간격을 똑같이 맞추시고 한꺼번에 이 4개를 잡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서 Add Auto Layout 버튼을 눌러줄 겁니다. 이때 원본이 되었던 컴포넌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Add Layout을 누르면 한 개일 때든 여러 개 한꺼번에 묶은 상태이든 관계없이 그대로 잡아줍니다. 아까 보셨던 위에 있던 형태처럼 처리를 하는 거죠. 이때 전체적으로 여유 공간이 저는 없네요. 오른쪽에 Add Layout, 오토 레이아웃을 봤더니 공간이 제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한 15픽셀 정도를 전체적으로 공간을 주고 싶습니다. 안 주면 색깔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 붙어버린 형태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이를 15라고 그랬죠 제가? 15픽셀을 세우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15픽셀만큼의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 만들어지고요. 사이와 사이 간격은 15보다는 조금 줄여서 10픽셀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테두리는 15픽셀 정도의 간격을 가지는 거고 안쪽에 도형과 도형 사이는 10픽셀 정도의 간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안쪽에는 동그라미고 바깥쪽은 사각형이면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위에 있는 모양처럼 가공하는 게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 레이어 틀을 R 값을 늘려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동그라미가 아닐지 몰라도 조금 줄어도 괜찮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정리된 느낌이 나오겠죠. 색깔이 너무 비슷하니까 배경 색깔은 조금 더 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태에서 내용을 보시면 안에 인디케이터가 들어있고요. 바깥에 틀이 된 형태처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광고 같은 영역에다가 사용하시면 충분히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위에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제가 이거를 컴포넌트를 한 이유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해버리면 메인 첫 번째는 요게 메인 베이스가 돼서 나 이거 동그라미 모양은 재미없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좀 더 길게 만들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얘를 늘려버리면 동시에 일괄 변경되니까 아무래도 다루기가 더 쉬워지겠죠. 때로는 아니야 나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긴 거보다는 하나만 길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카피해 놓은 상태에서 내부에 카피된 아이들 중에 하나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따로 하나만 잡아서 보시는 것처럼 크기를 변경하거나 지정된 아이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때 늘어나는 건 같이 늘어나는데 색깔은 따로 먹습니다. 왜냐? 봐드릴게요. 자, 요 컴포넌트 내부에 도형이 또 존재하거든요. 이 도형에서 색깔을 바꾸셔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자, 몇몇 분들이 따라 하시다가 제가 너무 빨리 했는지 놓쳐서 이거 동그라미로 직접 그리신 분들이 계세요. 자, 동그라미로 만약에 직접 그렸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형태가 잡히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요 자체 컴포넌트는요, 원본에서 내용을 열어보면 여기 렉탱글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자리에 모양이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다면 바꿀 도형으로 바꿔 넣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사각형이기 때문에 뭘로 할까요? 폴리곤으로 넣어볼게요. 삼각형. 폴리곤으로 이 자리 위에다가 가급적이면 똑같이 그리시면 되는데 아니다 헷갈린다 그러면 옆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자, 도형 하나 그렸습니다. 이 도형을 이곳에 이 자리에 넣어야 되죠. 근데 보시면 위치가 다른 데가 있어요. 얘를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렉탱글 이 자리 안에다가 넣으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 비교를 해보면 이쪽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모양 그대로 카피가 됩니다. 이때 뒤에 있는 얘가 필요 없다 하시면 컴포넌트에 들어있는 동그라미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마찬가지로 삭제가 되고요. 그럼 제가 원하는 삼각형이 남았지만 위치가 이상합니다. 이유는 컴포넌트의 기존 틀 위치에서 담을 내용, 안에 들어가는 도형이 이만큼 움직여서 배치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기준이 옮겨져 있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자, 기준에서 옮겨져 있는 상태니까 얘랑 기준이 되는 틀이랑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틀을 잡고 아까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부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프레임에서 끝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안에 내용물에 맞춰서 띡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틀과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맞아떨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뭔가 좀 지금처럼 위에 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조금 수정해 주시면 이렇게 알맞게 배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아이를 틀을 변경하면 아까는 잘 됐는데 이건 왜 안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뭐냐면 바깥 틀을 기준으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이 contains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contains 틀이 되고요. 이게 프레임이 틀이 될 수도 있고 이 안엔 얘가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안에 있는 컴포넌트가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지금은 컴포넌트로 되어 있으니까 컴포넌트 기준으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도형물은 요 constraints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기준이 부모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의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과 왼쪽은 고정시켜 놓고
박스가 늘어나면 나는 여기 존재하는 박스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박스가 그대로 유지를 할 거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죠. 체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고정시키겠다. 이 간격을 고정시키겠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아이를 지금 보고 계신 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으로 둘 다 파란색이 되게끔 체크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left and right 라는 버튼이 있을 건데 걔를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감싸는 틀 기준으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은 이제 이 가로 길이는 상관이 없고요. 양 옆에 있는 이 거리감, 이 거리만큼만 파악을 해서 박스가 늘어나면 똑같은 이 거리감만큼 오른쪽도 똑같은 거리만큼 파악을 해서 그대로 도형이 이렇게 늘어나게끔 만들게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가운데 체크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가운데 현재 위치 기준으로 딱 고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와 왼쪽을 기준으로 잡혀져 있으니까 틀을 제가 움직여도 딱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움직이는 건 왜 그러냐면은 감싸고 있는 이 틀들이 커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요거 부모가 아니라 자식. 제가 일부러 부모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뭔지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싸고 있는 아이를 부모라고 하고요. 그 내부에 있는 아이를 자식이라고 하는데 자식은 항상 기준을 부모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요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왼쪽으로만 딱 처리를 해버린다면 감싸고 있는 아이의 박스가 늘어난다고 쳤을 때 얘는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안에 있는 요소가 레프트, 라이트 둘 다 채워지게 되면 감싸는 요소에서 제가 박스를 늘리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때 이 안에 있는 요소가 감싸고 있는 얘를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감싸고 있는 아이의 박스를 제대로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면 이 공백까지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아이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공백조차도 없앨 것인지 더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공백을 없애실 거라면 쉽게 프라임에서 끝에 있는 이 resize to fit 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안에 들어있는 요 객체 이미지에 맞춰서 자리 잡게 되고요. 이때 오른쪽의 내용들은 같이 원본에 있는 형태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큰 이 아이는 제가 중간에 하나를 일부러 따로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얘만 사이즈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원본의 형태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원본에서 색깔을 바꿔버리면 같이 따라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카피된 아이의 데이터의 색깔을 바꿔버리면 원본에서 색깔을 아무리 열심히 바꿔도 다른 아이들은 바뀌지만 얘는 변경되지 않는다. 만약에 얘를 다시 따라가게 되는 변경하고자 하는 아이로 바꾸실 거라면 수정하는 것보다 삭제하시고 다른 아이를 그대로 카피하시는 게 더 빠르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은 단순히 오토 레이아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보신 컴포넌트랑 같이 사용을 하시거나 그룹과 같이 사용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두세 개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의 다른 상황에서도 통합니다.